안녕하세요. 더 딥다이브입니다. 혹시 머릿속 생각은 정말 번개처럼 지나가는데 막상 손으로 쓰려고 하면 속도가 영 안 따라져서 답답했던 적 있으신가요? 아, 있죠. 네. 막 급하게 휘갈겨 쓴 글씨 나중에 보고 이게 내가 쓴 건가? 싶고 당황했던 경험 아마 당신도 있으실 겁니다. 네, 다들 한 번쯤은요. 오늘은 바로 이 지점, 그 빛의 속도로 떠오르는 아이디어하고 그걸 따라잡지 못하는 손글씨, 그 사이의 간격에 대해 좀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해요. 네, 좋습니다. 이 불일치가 당신의 학습이나 또 업무에 생각보다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거든요. 저희가 관련 연구자료란 분석 보고서를 좀 봤습니다. 이걸 토대로 핵심을 짚어드릴게요. 네, 이게 단순히 글씨 못 쓴다 하거나 좀 덜렁된다 이렇게 치부하기에는요. 그 속에 사실 꽤 복잡한 인지 과정, 또 심리적인 요인 같은 게 숨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이 급하게 쓰는 습관이 그냥 단순한 버릇? 이걸 넘어서 학습이나 평가에 어떤 실질적인 영향을 주는지 그걸 좀 살펴보고 또 당신이 이 현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관리할 수 있을지 뭐랄까 그런 통찰을 얻도록 돕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한번 뛰어들어 볼까요? 네, 우선 이거 하나는 좀 짚고 가야 할 것 같아요. 손글씨가 그냥 글자를 기계적으로 옮겨 적는 그런 게 아니라는 점이요. 맞아요. 연구들을 보니까 손으로 직접 쓰는 행위가 키보드로 치는 것보다 뇌를 훨씬 더 폭넓게 자극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학습이나 기억력에도 더 도움이 된다고. 바로 그겁니다. 네, 그 손글씨의 어떻게 보면 느린 속도 자체가 정보를 더 깊이 처리하게 돕는 그런 인지적인 이점도 분명히 있고요. 느린 게 오히려 장점이 될 수도 있군요. 그렇죠. 근데 글씨를 아예 알아보기 힘들거나 아니면 쓰는 과정 자체가 너무 막 버겁고 힘들다면 그때는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죠. 네네.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이걸 읽는 사람, 선생님이나 평가자가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우면 평가에 불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 있겠네요. 심지어 그 후광 효과라고 있잖아요. 아, 네네. 그러니까 글씨 같은 어떤 하나의 특징이 전체적인 인상을 막 좌우하는 현상? 그런 것처럼 좀 지저분한 글씨가 이 사람 노력 좀 안 했나? 이런 인상을 줄 수도 있다는 거죠. 와, 결국엔 생각을 효율적으로 그리고 또 읽기 쉽게 써내는 능력. 그러니까 쓰기 유창성이라고 하는데 이게 관건이 되는 겁니다. 그 후광 효과까지 생각하니까 글씨가 진짜 중요하게 느껴지네요. 그럼 핵심은 역시 이건가요? 당신 머릿속에서는 막 멋진 아이디어가 넘쳐흐르는데 손이 그걸 못 따라가는 바로 그 상황. 네네. 예전에 멜 라빈 박사라는 분이 이걸 산출 문제, 아웃풋 프로블럼이라고 불렀다면서요. 표현이 정말 확 와닿는데요. 그렇죠. 정말 적절한 표현 같아요. 그 불일치가 뇌에서는 일종의 인지적 병목 현상 같은 걸 만드는 거예요. 병목 현상이요? 네. 그러니까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생각을 붙잡아 둬야죠. 동시에 글자를 쓰는 복잡한 운동 조절까지 해야 하죠. 이러니 뇌의 과부하, 즉 커그니티브 로드가 걸리는 겁니다. 한 번에 너무 많은 걸 처리해야 하니까. 맞습니다. 결과적으로 글자나 단어를 막 빼먹고 글씨는 날아가고 지웠다 썼다 이걸 반복하게 되고요. 이건 단순히 내가 부주의해서 그래 이게 아니라 그 인지 처리 속도하고 운동기술 실행 능력 사이의 불균형 문제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물론 이건 좀 구별해야 하는데요. 시간과 노력을 들여도 글자 형태 자체를 막 만들기 어려워하는 그런 신경학적인 원인의 쓰기장애, 디스그라피아하고는 다른 문제입니다. 네. 그건 또 다른 차원의 어려움이겠네요. 그렇다면 이 좀 지저분한 글씨, 또 잦은 수정 작업 같은 것들이 실제 평가에서는 어떻게 작용할까요? 어떤 분들은 에이, 내용만 좋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평가자들이 정말 그렇게 외용에 신경을 쓸까요? 현실적으로는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꽤 높다고 봐야 합니다. 정말요? 네, 평가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깊이 고민해서 고친 흔적인지 아니면 계획 없이 그냥 마구잡이로 쓰다가 틀린 흔적인지 이걸 구분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하긴 그렇겠네요. 특히 채점 시간이 막 촉박하거나 그럴 때는 더 그렇죠. 수정이 너무 많고 전체적으로 좀 지저분하다 이러면 내용과는 별개로 그 결과물의 외형 자체가 무의식적으로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무의식적으로요? 네. 정돈되지 않았다는 인상이 곧바로 노력이 부족하다는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는 거고요. 듣고 보니 충분히 그럴 수 있겠어요. 또 불안감이나 충동성 혹은 ADHD와 관련된 실행 기능의 어려움 같은 것들이 이 문제를 더 크게 만들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특히 그 생각에 아주 빠른 영재 학생들이나 아니면 다른 능력은 뛰어난데 특정 영역에 어려움을 겪는 그런 이중 예외, 투이 학생들이라고 하죠. 이런 경우에 이 격차 때문에 더 큰 좌절감을 느낀다고 하고요. 네, 그런 부가적인 요인들도 분명히 작용합니다. 특히 실행 기능, 그러니까 계획 세우고 조직하고 또 자기가 쓴 걸 점검하는 그런 능력의 어려움이 있으면 더 힘들 수 있죠. 그러면 이 간극을 어떻게 좀 줄여나갈 수 있을까요? 방법이 있을까요? 네, 몇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일단 글을 쓰기 전에 마인드맵이나 개요 같은 걸 활용해서 생각을 미리 좀 구조화하는 게 도움이 많이 돼요. 아, 미리 계획을 세우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또 초안을 쓸 때는요, 너무 완벽하게 쓰려고 막 애쓰기보다는 일단 아이디어를 쭉 뽑아내는 데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편집 단계를 따로 가지는 거죠. 아이디어 발상이랑 다듬기를 분리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게 인지적 부담을 좀 덜어줄 수 있어요. 필요하다면 타이핑을 하거나 음성 텍스트 변환 같은 보조 기술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아, 기술의 도움도 받을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 결과물의 완벽함보다는 생각하는 과정 자체를 좀 중시하고 실수에 대해서 너무 자책하지 않는 그런 좀 지지적인 마음다짐, 그게 필요합니다. 네, 과정 중심, 지지적인 마음가짐 중요하네요. 오늘 저희는 이 생각의 손보다 빠른 현상, 이게 그냥 단순한 글씨 문제가 아니라 인지부와 평가에 미치는 영향, 심리적 요인까지 이게 다 얽힌 복합적인 문제라는 걸 살펴봤습니다. 네. 결국 핵심은 단순히 글씨를 예쁘게 써야지 이게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겠죠? 맞습니다. 핵심은 당신의 그 빛나는 생각을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세상에 꺼내놓을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찾는 거예요. 네, 효과적인 표현 방법. 네. 인지적 부담을 줄이는 전략을 좀 써보고 때로는 손글씨 말고 다른 도구를 활용하는 그런 유연함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게 나한테는 실제적인 어려움일 수 있구나 하고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부담감을 조금은 덜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당신의 글쓰기 경험을 좀 새로운 눈으로 보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네. 혹시 당신이 무심코 에이, 내 글씨는 원래 이래. 혹은 난 원래 좀 급하겠어. 라고 넘겼던 바로 그 습관이요? 어쩌면 당신의 진짜 생각과 아이디어를 표현하는 방식 자체에 어떤 보이지 않는 장벽을 만들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네요. 네. 다음에 더 흥미로운 딥다이브로 찾아뵙겠습니다.